동네 사람들은 다 난리지. 딸 불쌍하다고. 딸이 그렇게 착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만 불쌍하다고 그런 거지. 조카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의 재판부 형사 1부는 그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속인 A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피해자를 그 위에 결박해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악기가 싫어서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런 의식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럼 실제로 뭐 정신병력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확인 안 됐어. 멀쩡한 여성의 악귀가 씌었다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숯불로 불고문을 한 건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화상 입은 환부에 생고기를 갖다 대는 기행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살인사건은 처음 봅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하여튼 그 수법은 아주 뭐 잔혹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이런 그 사건이라서 제일 무거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가장 죄질이 무거운 그런 유형의 살인사건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상황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욕설과 위협뿐이었습니다. 뭐 해준다 가시라고. 그럼 동생분은 가시라고요. 말하기 싫다고요 지금. 동생은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이런 끔찍한 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봤던 살인사건 중 가장 끔찍한데 감형이라니 우리나라 판사들이 제정신이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데이트 잘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해 5월 27일 10대 소녀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경찰이 뜻밖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던 소녀를 찾은 건데 오피스텔 복층 공간에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숨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었던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SNS를 통해 이 여성과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이 잠든 사이 여성이 먼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로또 복권을 사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자살과는 상반된 일상적 행동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살을 하고 나면 이제 그 향후를 계획할 일이 없는데 피해자가 과연 자살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맞는가? 특히 이 남성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집에 있다고 말하며 10대 소녀를 오피스텔로 유인한 점도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더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완전히 본인에게 의존하도록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것이 이제 성적인 착취,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죽을 생각 없이 함께 죽자고 속였다면 살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 남성은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실종 아동보호법 위반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성착취 살인범인데 징역 4년뿐이라니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무섭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자살 유인과 심리적 지배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 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대피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닥칩니다. 지난 2024년 12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이 오늘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측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km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 왔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30대 중반인 자신의 친구도 노안이 오자 운전대를 내려놨다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